아름다움 수집 일기. 오늘도 사랑할 준비를 한다. 이화정 지음, 책구름 출판사. 네, 이화정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성취하고 싶어 열심히 살았다. 아무것도 아닌 듯 주저앉을 때마다 책이 나를 일으켜 주었다. 내가 나무가 내어준 책, 책으로 연결된 사람들, 책이 주는 가능성을 좋아한다.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 모두의 독서. 함께 읽어 서로 빛나는 북 코디네이터를 쓰신 분이고, 날마다 책 씨앗을 심고 가꾸며 선한 영향력으로 반짝이는 50대를 꿈꾼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북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신 분이시네요. 타인을 위한 눈물 총량의 법칙이라는 꼭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원래도 잘 울던 나는 큰일이다. 3, 40대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 그렇게 울더니 50대가 되니 남 얘기가 다 내 얘기 같다고 수시로 운다. 가관인 건 왜? 하고 뜨악해질 정도로 갑자기 주르륵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너무 예쁘다고 울고, 슬픈 영화도 아닌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눈물을 쏟고, 음악이 너무 좋다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고 펑펑. 남편의 두 번째 수술로 5인실 병동에 머물 때였다. 일하는 아내와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와 의사가 나누는 대화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다. 암 판정을 받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병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신청도 거부하고 무조건 퇴원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환자의 목소리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심드렁했다. 의사는 보호자와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병실을 나갔다. 이른 아침이라 보호자용 의자에 누워 담요를 덮고 있던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함부로 연민하면 안 돼. 내가 뭘 안다고. 얼마 뒤 나 갈게 아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앳돼 보여 커튼을 살짝 열고 지켜봤다. 검정 트레이닝 바지에 검정 후드 티셔츠를 입은 작은 체격의 뒷모습을 눈에 담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대책 없이 울지는 않았을 텐데 입을 틀어막고 한참 웅크리고 있었다. 아픈 남편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래 숨죽여 울었다. 우리 곁에 놓인 더 깊은 슬픔 앞에서 몰래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어느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간히 투병 소식을 들으면서도 일상에 치여 안부도 자주 묻지 못하고 살았다. 지인을 배려하느라 조용히 상을 치르고 블로그에 담담하게 쓴 글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았다. 그동안 쌓아두고 있었던 책들이 스쳐 지나갔다. 죽음과 죽어감, 못친 상실, 무릎딱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슬픔을 건너다, 애도 일기. 아,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다 소용없었다. 울음밖에 안 나왔다. 엄마를 잃은 선생님의 마음은 언젠가 내가 마주쳐야 할 마음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 엄마를 잃는 그 거대한 슬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알 리 없다. 다만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상대의 슬픔에 동참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가장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며 운다.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혼자 울지 말고 같이 울자고, 충분히 슬퍼하자고. 폭신한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잠이 들려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을 쓴 신민경 작가님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도 고통이 가시지 않는 새벽 4시에 써내려간 기록은 슬픔에 압도당한 무겁고 심각한 글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생기로 반짝거렸다. 아프고 아쉽고 슬픈 건 맞지만 그런데도 고맙다고 고백하는 글이었다. 소중하고 반짝거렸던 삶의 조각들을 소중히 끌어안고 자신을 깊이 사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삶을 긍정하는 유머를 장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프고 고마웠다. 베개에 깊숙이 얼굴을 묻자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마음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이 밤 작가님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고통을 참고 있지 않을까. 밤 11시가 넘은 시각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간 기사는 지금쯤 잠자리에 들었을까. 혼자 울었던 날들이 많았다. 자기 연민에 빠져 울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라고 위로하며 울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운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운다. 나는 글을 읽으며 조금씩 타인의 감정에 가닿는 연습을 한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담은 시, 아픈 몸을 사는 이들의 외로움과 고통에 관해 쓴 글을 읽으며 죽어가는 당사자와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가늠해 보려고 애쓴다. 죽음 앞에서 삶을 향해 분투하는 마음과 체념하는 마음도 헤아려 본다. 그러는 동안 살아가며 타인과 나누어야 하는 많은 것들 속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 로비에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동갑내기 친구 김지연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라 뜬금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라면 감당하지 못했을 시련들이었다. 남을 위해 대신 울어줌으로써 아픈 기억이 희석될 수 있다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모아놓은 양동이를 붙들고 내 눈물을 펑펑 쏟고 싶었다. 며칠 뒤 친구가 전해준 쪽지에는 귀여운 그림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울지 말기. 이유 1. 못생겨진다. 2. 울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 3. 밥을 못 먹는다. 4. 너 보고 내가 울까봐. 이런 병원 가기 전에 줄 것이지. 눈물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다면 좋겠다. 깊은 슬픔에 빠진 이가 흘려야 하는 일정량의 눈물이 있는데 함께 흘린 눈물을 합쳐 총량을 채우고 나면 그 슬픔이 옅어지는 것. 그런 상상을 하며 다른 이들의 슬픔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금 더 울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 속에서 홀로 우는 날 꼭 기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함께 눈물을 모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다. 일산 호수공원에 자리를 깔고 누워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평소에도 귀가 닳도록 듣는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가 이어폰을 통해 흐르기 시작했다. 촘촘하고 가지런하게 대칭을 이룬 여린 메타세콰이아 잎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춤을 추듯 살랑거리고 있었다.
곁에 누워있는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풍경과 들리는 음악에 가슴이 뻐근해지며 벅차올랐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현듯 눈물이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앞으로 눈물이 더 많아지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뻐해야겠다. 커트 보니것이 음악은 그것이 없을 때보다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했다는데, 나는 음악이란 단어 대신 눈물을 넣고 싶다. 함께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더 많이 사랑할 기회를 준다.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 앞에서도 삶의 경이로움을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원천은? 가족이 떠난 빈자리를 견디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 설명하기 힘든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 흥건한 자국으로 남기도 하는 것. 그건 눈물이 키워낸 사랑이 아닐지. 네, 이 꼭지 읽으면서 물론 제가 공감이 가는 꼭지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정말 왜 하고 뜨악해질 정도로 갑자기 주르륵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 벚꽃이 너무 예쁘다고 울고, 슬픈 영화도 아닌데도 울고, 음악이 너무 좋다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고 펑펑 울게 된다는, 네, 이런 얘기들이 저도 지금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딱 지금 이 나이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과 너무 닮아 있어서 너무 공감하게 되네요. 정말 저도 딱 이렇거든요. 가끔은 창피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심지어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흥겨운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너무 아름다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뮤지컬 배우가 극 중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분명히 슬픈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 손을 모으고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배우를 틀어지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배우가 배혜선 배우였는데요. 그 배우가 저의 눈물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저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나머지 노래를 불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메탈세콰이어를 올려다보는 그 장면도 너무 아름답죠. 그저 눈앞에 있는 풍경과 들리는 음악에 가슴이 뻐근해지며 벅차올랐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자신을 보면서 불현듯 눈물이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터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뻐해야겠다라고 쓰셨잖아요. 저도 당황하지 말고 좀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면 괜찮은데, 저는 공연히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정말 울컥하게 돼서 눈물이 핑 돌게 되는 정말 그런 순간들이 좀 있고, 그럴 때 좀 창피하거든요. 저도 그래도 좀 기뻐하면서 제 눈물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건 눈물이 키워낸 사랑이 아닐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